대한항암요법 연구회는 국내 항암 치료의 발전을 위해 임상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항암 치료의 최신 흐름을 공유해 왔으며 국내 연구자의 활약 또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담회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스코 2025에서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향후 암치료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 의미를 짚고 이를 국내 의료 현장과 어떻게 연결해 나갈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통찰과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항암요법 연구회는 보다 책임있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암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한항암연구 연구의 소개와 그리고 기자간담회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KCSD는 전국의 120개의 병원 및 기관에서 870여 명의 요양내과 전문의들이 활동하고 있는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안전에 대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2025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국내 연구자의 성과를 소개하며 연구에서 임상으로 이루어지는 최신 암치료의 흐름을 전달하고자 마련했습니다. KCSD 회원이 전국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물론 경기, 춘천, 전라, 경상, 부산,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계의 의료기관이 참여합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리적 분포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국의 암 환자에게 공정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을 KCSD는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조직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분과와 기능별위원회가 이를 실행에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 KCSD 연구의 1B 이상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배경을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헐투 양성 유방암 표준 치료는 현재 헐투 표적 치료제와 항암 치료입니다. 그리고 약 70%를 차지하는 양성 유방암처럼 헐투 표적 치료제와 항암 치료제를 하거나 아니면 헐투 표적 치료제와 호르몬 치료하는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연구 결과가 제한적으로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헐투 호르몬 수용체가 두 개 다 모두 양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헐투 표적 치료제에 현재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의 유방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를 보이고 있는 CDK4/6 억제제인 루보시크과 호르몬 치료의 이 병합요법의 효과를 보고자 한 연구입니다. 연구 디자인은 연구자 주로 다기관, 단일그룹 1, 2 이상 연구로서 국내 16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1차 치료로서 폐경, 유무와 상관없이 헐투와 호르몬 수용체가 모두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등록되었고 이때 1B에서는 리보시크 용량을 결정하여서 600ml로 결정을 한 이후에 2상에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을 1차 성과 변수로 평가하였습니다.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생소하지 않게 들리실 겁니다. 여러 번 소개가 됐었고 기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혈액에서 많이 분석을 하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얻으려면 어쨌든 환자는 불편감을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대단히 위험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 종양이 나중에 악화되면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질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생기는데요. 일부 조직만 띄어서 검사할 때는 그걸 파악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액체 생검이고요. 액체 생검은 혈액 검사를 해서 피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 또는 암세포에서 나온 유전자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기존에 진행되는 크게 구별하지 않고 마스크에 나온 내용들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순환 종양 DNA라고 우리말로 하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의는 종양세포가 사멸하면서 혈액으로 방출되는 DNA를 저희가 분석해내는 기술입니다. 좀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중증이나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영상의학적 진행 전에 이미 내성기전을 찾아내는 경우 예후를 환자의 생존기간 늘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용 문제를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야 비용 문제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이성이 아닌 경우는 어쨌든 수술하고 재발 비용이 높으냐 낮으냐를 보는 쪽으로 주로 갈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영상업에서 안 나왔는데 CT DNA가 나오면 곧 재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전이성이 아닌다는 말씀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역할을 치료제보다 이제 이번에 새롭게 병용요법 진행하게 이제 진행 생각. 이제도 세컨 라인부터는 2차 요법으로는 지금 보험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법이었는데 이게 1차 요법은 아까도 이게 지금 오늘 발표된 중에서 가장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금방 적용이 가능한 이제 그 연구 결과인데, 1차 요법으로는 현재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 세포독성 항암제인 탁센이라는 약에다가 두 가지의 그 표적 항암제를 썼던 게 표준요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너톤이라는 약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타겟 에이전트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ADC라고 하는 약이 약간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와 그냥 표적 항암제 약 중간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티바디의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가 좋은 거라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제 이게 아마 레이블도 바뀌고 또 보험의 이슈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ADC라고 하는 약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프리한 그런 약제는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래너리 세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연구, 그런 정말 가장 큰 홀에서 이제 주 연구자로 이제 직접 발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굉장히 흔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연구자의 위상이 정말 대단히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매년 이제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대규모 다국가 연구에서 이제 한국 연구자가 참여를 했을 때 이제 그 임상 연구를 수주하는 빈도나 이런 것들이 한국 연구 임상 연구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이제 다국적 회사에서도 이제 신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국가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그 환자 등록이나 이제 그런 PI, 그러니까 주 연구자가 한국인인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연구자들은 이제 국제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